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선동이 상식을 압도하는 시대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이념으로 사람을 갈라치고 비판하는 시민을 범죄자로 모는 사회는 결코 정상일 수 없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콰이어트는 치열한 자기 성찰과 고백을 매개로 한 변호사들의 에세이 형식의 글과 청년들의 편직을, 일기, 그리고 처연한 그림이 어우러져 고통의 시간을 견딘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작게나마 시사적 성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거짓은 전염성이 강하다. 거짓에 선동당한 여론일수록 진실보다 빠르게 대중 속으로 전파된다. 이 책에는 언론이 어떻게 서부지법 사건을 왜곡하고 사건에 연루된 청년 모두를 폭도로 몰아갔는지를 알려준다. 일부에는 저자 7명의 인권 변호사가 변론을 맡으며 겪었던 절차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국민의 뒷덜미 잡는 데만 힘이 있고 진실을 외면하는 데 위력적인 법. 그런 법 앞에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사재판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절차다. 2부에는 저자 14명의 서부자유 청년들의 편지가 수록돼 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시대의 어두움과 불공정에 맞선 그날의 상처가 물큰하다. 우연과 우발적 상황에 부딪혀 흐름이 달라졌던 그날의 일은 느닷없이 공모자로 엮이며 95명이 뭉텅이로 구속되는 미증유 사건이 돼버린다. 청년들은 묻는다. 국가는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있는가? 3부에는 추보식 구성의 일기가 수록돼 있다. 독자들이 눈앞에서 수감 생활과 법정을 들여다본 듯이 생생한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다. 반목과 질시보다는 화해와 용서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길 바라는 메시지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역정이 차올랐다가 뭉클했다가 먹먹했다가 말보다는 침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 마음에 남길 지문과도 같은 작품임이 틀림없다. 책 속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집단적 폭동이 아니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다중적 혼란의 결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서부법원 사건은 서부법원 영장 담당 판사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서부법원 법관들을 사건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N극과 S극처럼 다른 세상에서. 청년들이 진짜로 분노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논란에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025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 해당 청년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증거 규칙을 위반한 영상 증거들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의 증언을 통해 증거 규칙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는 보편적임이 증명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기술 부족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형사소송법 대검경찰청 훈령이 정한 적법 절차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이라는 자백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러한 규칙, 무지규칙, 미이행규칙 불능 상태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그대로 유죄 인정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럴 거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포렌식 센터는 왜 지은 것이고 디지털 증거 규칙은 왜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한 증거가 적법한 판결을 낳는다고 말하는 시대. 이 사건 판결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집단 침입 사건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판례들의 입장을 뒤틀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정교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집단 침입 사건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에 이처럼 불명확한 판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조물 침입의 행위 태양과 주거 침입죄의 계속범성 및 다중의 위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전과도 없고 벌금도 없고 사소한 말썽조차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내가 작은 쓰레기조차 길에 버리지 않고 평범하게 조용히 살던 내가 어쩌다 이 차디차고 낯선 공간에 홀로 앉아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내 삶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삶만 생각하지 않았고 자유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내 삶을 던져버렸다. 나의 순수한 의도는 폭도라는 또 다른 프레임이 씌워져 오염된 채로 너무나 깨끗한 그들의 손. 서부지방법원 사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우발적 군중 심리에 휩쓸린 저희 잘못으로 구치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타주의의 진화. 1월 18일 토요일. 나는 그날도 일해야 해서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유튜브 영상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다 법원 인근에 밀려든 엄청난 인파를 보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했다. 왜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나. 민주당의 폭거를 통한 행정마비, 일방적인 입법, 동덕여대나 민노총과 같이 파행적인 집단의 면죄부 부여, 사법체계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까지도 대체 여기에 무슨 공정이 있단 말입니까? 내 이름은 수번 EXX8. 주로 얘기를 나눈 것은 JTBC 기자가 제보한 촬영 영상이었다. 그 영상은 법원 7층 판사실까지를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영상이었다. 기가 찼다.
누구는 그 상황에서 건물 부지에 들어갔다고 5개월째 갇혀 있는데 누구는 건물 안에, 그것도 7층 판사실까지 갔음에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그곳으로부터의 사색. 이념 좌표 찍고 폭도로 매도, 143명 입건 95명 구속. 서부지법 사건의 진실은 벼랑인 줄 알면서 분연히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서부자유 청년들과 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긴박했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신간 콰이어트는 2025년 1월 19일 있었던 서부지법 사건을 통해 언론이 어떻게 이 사건을 왜곡하고 사건에 연루된 청년들을 폭도로 몰아갔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준다. 또 서부자유 청년들의 편지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시대의 어두움과 불공정에 맞선 그날의 상처를 물큰하게 담아낸다.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 중인 유정화 변호사,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사무총장 이문수 변호사,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대표 연추현 변호사 등 7인의 인권 변호사와 서부자유 청년들이다. 거짓은 전염성이 강하다. 거짓에 선동당한 여론일수록 진실보다 빠르게 대중 속으로 전파된다. 정치 이념에 따라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부당한 일이 횡행한다. 그뿐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치는 이들의 민낯도 종종 마주치게 된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25년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국민 중 일부가 법원 내부로 진입, 법원 공용물을 손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국가기관은 그 자리에서 국민을 체포하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입건돼 수사를 받기까지 국민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자신들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마저도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 체포한 국가기관이었다. 실제로 사법경찰과 검사들은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불법 구속했다. 2025년 1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143명의 피의자가 입건돼 95명이 구속됐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일부 뜨시는 변호사들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지켜지지 않았던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당할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청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선명해질수록 점점 불가해한 그날의 일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이 누군가에게 벌어졌다고 한들 현실에 세상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다. 지구촌 어디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타인의 처지에 냉혹하리만큼 무심한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자기 일이 아니고는 누군가의 하늘이 무너졌어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는다. 차라리 기다랗게 네모난 핸드폰 속 풍경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익숙한 현실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그 많은 청년이 구속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채 1년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7명의 인권 변호사는 국민의 뒷덜미 잡는 데만 힘을 쓰고 진실은 외면하는 위력적인 법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형사재판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절차다. 그렇다. 형사 절차의 목적은 범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형사사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 약속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청년들을 공범이라는 죄명으로 일괄 기소해 그 약속을 흔들었다. 수사기관은 경중에 구분 없이 깡그리 일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대부분을 구속 상태로 가두었다. 저자들은 법은 사회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형벌권이 감정의 확증을 위한 장치로 변할 때 법치주의는 붕괴한다고 강조한다. 콰이어트는 거대한 불의 앞에서 순식간에 휩쓸려간 일에 대해 정파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부풀린 서사 또한 만들어지지 않길 바라며 독자들의 마음에 호소한다. 최근 서부지법 사건 이후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 제 일이 아니어서 침묵하는 사람, 복잡하지 않은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 복잡하게 만들고는 이를 들키지 않으려 침묵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말이다. 이 책 콰이어트는 국민의 불행을 자신들의 추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에 맞서 평화 시위를 하다가 사건에 휩쓸렸던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한 변호에 나선 변호사들이 함께한 항거 기록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강요된 침묵과 물리적 행사에 맞서 침묵으로 항거한 거짓말과의 싸움 기록이다. 콰이어트는 저자들의 사실을 향한 자유의지가 돋보이는 책이다. 거대한 불의 세력 앞에서 순식간에 휩쓸려간 일에 대해 정파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부릅뜨고 부풀린 서사 또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독자들의 마음에 호소한다. 단언컨대 이 책은 서부지법 사건 이후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
제 일이 아니어서 침묵하는 사람, 복잡하지 않은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 복잡하게 만들고는 이를 들키지 않으려 침묵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깊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남은 수많은 과제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자유애국 청년들의 충격적인 상황을 담은 책 콰이어트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은 100% 구속된 애국 청년들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부지법 피의자 지원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를 맡은 유승수 변호사가 경찰은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의 집회는 끊임없이 탄압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진행됐던 서부지법 자유투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상교정 중단 촉구 집회에는 유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보수 유튜버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연단의 선 유 변호사는 경찰은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의 집회는 끊임없이 탄압해왔다며 항상 법치를 우선으로 하는 애국시민들이 경찰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국회에 앉아있다며 586 세대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내몬 주범이다라며 일갈했다. 이어서 법관이 물리적 공격이 아닌 비판과 같은 정당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갇힌 청년들은 잘못된 재판, 영장 발부에 저항하다가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구속영장을 비판하는 것도 내란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수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올겨울 가장 추웠을 때 폭설까지 맞으며 한 달 가까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노숙을 했다. 결정적인 순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탄핵반대 체포반대를 목 놓아 외치며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와는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줄 뿐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에 달려간 곳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법원 밖에서라도 판사한테 닿을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 외치면 판사도 인간인데 기각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를 폭동,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비난하면서도 한껏 신이 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의 부메랑 효과로 폭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절묘한 탈출구가 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은 순리다. 국민들이 보기에 판검사가 이상하고 공수처 경찰이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무 분해서 서부지법에 뛰어들어가 의자를 집어던지고 공수처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낸 사람들은 흥분한 민초들이다. 국민들은 이제 법치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고 기분이 상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